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남매의 엄마이자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아이들하고 하루를 보내다 보면 눈 떴다가 금방 저녁이라 어쩔 때는 밥 2끼 차리니 하루가 간다 싶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둘째 녀석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학교 전까진 제 시간이 생겨서 그때 사연을 많이 듣게 됐네요. 나라곤 다르게 아들 녀석은 천방지축이라 더 같이 있을 때면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는데 걔가 입학하니까 저도 좀 숨이 트이는 기분이네요. 오늘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하려니 정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변에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 본인 직업이나 사는 동네 같은 걸로 은근히 내세우곤 하던데 저는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두 아이 엄마라는 게 유일한 자랑이죠. 그 정도로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 가정의 엄마인데 사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한 계단씩 오르고 올라서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의 제 가정과 하루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고 지금 있는 것도 때론 과분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 없는 거기도 하죠. 한 번씩 거실에 앉아서 집을 한번 둘러보면 그래도 우리 보금자리가 있구나 감격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결혼을 딱 25 되던 해에 했는데 저보다 5살 많은 남편은 하루빨리 가정을 이뤄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저를 만나고 한 달 정도였나? 데이트 몇 번 한 뒤부터 엄마와 살던 집에 들려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오늘 잘 만나고 들어갈게요. 어머니 필요한 건 없으세요? 저녁 늦었는데 저 시킬 거 있으면 시키세요. 미리 인사드리고 눈도장 찍어두는 게 결혼 허락받기엔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혼자 지내는 엄마에게 아들같이 살갑게 굴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걸 챙겨주면서 아빠 없는 빈자리를 채워주더라고요. 그때마다 엄마는 두 사람 조금 더 만나보는 게 어때? 남편을 좋아하면서도 시간을 더 가져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어머님 허락받고 할 겁니다. 제 나이가 아직 어리다면 어린데 그래도 얼른 자리부터 잡고 가정을 꾸리면 남자는 훨씬 집중해서 일하거든요.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요. 저도 재영이 만나면서부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니하고 재영인 끝까지 책임질게요. 아이고, 말이라도 고맙네. 나까지 챙길 것도 없어. 그리고 어머니도 같이 살면 좋겠어요. 큰 집은 아니어도 같이 살려면 늘려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딸 가진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야. 내 딸이 잘나서가 아니라 결혼하기에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서 그래. 괜히 흠잡혀서 시댁 어른들한테 미움받고 사는 것도 속상하고. 하나 남은 딸인데 잘 사는 거 보고 싶은 마음이지. 그렇다고 자네가 싫다는 건 아니야. 알지? 네, 제가 서두르고 있는 것도 압니다, 어머니. 그래도 부담 갖지 마시고 저 오면 편하게 봐주세요. 한 식구다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게 남편은 저와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엄마를 함께 챙기더라고요. 정말 아들 같은 모습이었죠. 맛있는 걸 같이 먹어도 항상 엄마부터 생각하면서 이거 어머니 거 하나 포장해서 가자. 엄마 저녁 먹었을 텐데. 엄마도 아직 결혼까진 이르다고 생각했어도 제가 언젠가 결혼하게 된다면 그 옆자리에 지금 남편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더라고요. 성격 하나는 참 좋다. 선해 사람이. 나중에 너하고 결혼해서 살게 돼도 자기 식구 하나는 끔찍하게 챙길 사람이다. 남자는 밖으로 도는 것보다 그런 사람이 최고야.
그렇게 엄마도 인정하는 사람을 만나니 우리 연애는 더 자연스러워졌고 편했죠. 남편도 결혼은 원했지만 엄마의 뜻을 안 뒤로는 서두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연애를 이어가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저에게 벌어지고 말았어요. 저희 엄마가 위암 말기라는 소식이었죠. 유일하게 가족이라고 하나 남은 엄마가 곁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하나뿐인 딸이 혼자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 변변치 않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성인이 됐는데도 무기력하게 엄마가 아픈 걸 바라보고 있어야만 한다는 제 스스로가 정말 싫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정말 의젓하게 어른처럼 이 모든 상황을 묵묵하게 돕더라고요. 심지어 병원비도 본인이 다 내고 일을 하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들렀죠. 그러던 남편을 어머니가 묵묵히 보더니 결혼 준비나 해. 여기 그만 오고. 네? 결혼이요? 어머니, 우선은 치료에 집중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어머니 건강해지면 그때 할게요. 내가 축하하고 떠나고 싶어서 그래. 이럴 줄 알았으면 자네 말대로 좋을 때 하라고 그럴걸. 미안하네. 나도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철없는 딸 하나라도 더 배워서 보내려고 그랬던 거야. 자네가 이해해줘.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상황에 무슨 결혼을 해. 내가 지금 웃으면서 드레스 입게 생겼냐고. 아프고 나니까 하나 배운 게 있다. 내일도 없고 앞으로는 더 없어. 그냥 오늘 충실히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건강해지고 그런 거 기다리지 말고 좋을 때 하라고. 하루라도 더 기운 있을 때 해. 하루하루 말라가는 엄마를 보면서 결국 남편하고 저는 빠르게 식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죠.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참 공평하게도 하늘에서 너무 행복한 일과 또 너무 슬픈 일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이틀 뒤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서 좋은 모습 간직하고 떠나고 싶다던 엄마가 그제야 눈을 감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하나뿐인 가족, 남편을 의지하면서 지냈지만 엄마가 챙겨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특히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그럴 때마다 사무치게 엄마가 그리웠죠. 그런 제 마음을 이미 다 안다는 듯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와주셨죠. 입덧 심하다고 해서 만들어 본 거야. 정 못 먹겠으면 물 말아서라도 먹어. 그래도 기운이 있어야지. 언제 이런 걸 다 만드셨어요? 내 딸이 못 먹고 입덧한다 그러면 어느 엄마가 이렇게 안 하겠냐? 전에 우리 딸한테도 해줬던 거야. 너한테 가끔은 시어머니 말고 엄마도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나도 있고 성규도 있다. 어머니가 깊이 마음 써주는 걸 느낄 때마다 어디선가 엄마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시어머니라 해도 이렇게 저를 아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분이라면 저도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비록 음식 몇 가지 할 줄 모르는 상태로 부족하게 시집을 온 초보 주부였지만 매주 어머니 집을 다니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무엇이든 다 만들어서 해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서 초반엔 더 긴장됐지만 뭔가 해보려는 제 모습을 예쁘게 봐주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죠. 엄마도 그래서 뭐라도 배우고 가라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죄송하기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나도 그랬어.
그래도 조금은 배워왔어야 하는 건데. 먹어본 감도 중요한 거다. 어머니가 워낙 솜씨가 좋아서 제법 흉내낼 줄도 알고 네가 빨리 배우는 거야. 나도 시집와서 배운 거지. 국 하나 끓일 줄도 몰랐다니까. 정말요? 어머니가 그러셨다고요? 그럼 난 우리 며느리랑 시간 보내니까 좋기만 하다. 그렇게 어머니 빈자리를 시어머니가 다 채워주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매주 어머니 만나서 반찬하는 것부터 살림을 배우며 7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 저도 어엿한 엄마가 돼 있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반찬도 나눠 먹고 해서 그런지 좋은 재료가 들어오거나 음식을 하면 나눠 먹는 게 일상이었죠. 또 어머니가 한식을 잘해 드셔서 제가 하는 양식 요리들은 낯설어 하기도 했지만 그건 제가 제일 잘한다고 엄지를 들어줄 때마다 인정을 받는 느낌에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쯤 저에게 인생 처음 동서라는 존재가 생겼죠. 아직도 올챙이 시절 생각하면서 애 둘을 겨우 키우는 부족한 엄마인데 형님이라고 하니 그것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도 피부과 의사로 직업도 좋고 좋은 집안에서 자란 동서를 보면서 저도 배우는 게 참 많았죠. 그리고 요즘은 동선이 형님이냐면서 어렵게 지내는 시대도 아니니까 격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당연시하며 함부로 할 때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니와 저는 동서 상황을 같은 여자로서 이해하면서 항상 도우려고 노력했는데 말이죠. 어제 내가 둘째 집 좀 치워주고 왔어. 병원 일 힘들 거예요.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냉장고에 물병 하나 있더라. 대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잘 먹는 게 지금은 몰라도 몇 년 뒤에는 다 드러나는 법이야. 애들도 그렇잖니. 잘 먹어야 아토피 뭐 그런 것도 안 걸리는데. 입에 맞을진 모르겠는데 저도 반찬이랑 자주 해서 줘요. 밖에 일하다 보면 집에서 뭐 하기도 지치잖아요. 그래, 그렇게 서로 챙겨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고맙단 문자 한 통 없던 동서가 연락이 왔더군요. 여태 몇 번씩이나 반찬이며 음식을 해다 준 적이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걸 굳이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꼭 제가 생색내는 것 같아 궁금해도 참고 있었는데 어쩐 일로 연락을 먼저 해왔더라고요. 오늘 반찬 주신 거 받았는데요. 그거 어머니하고 같이 했어. 동서 바쁠 것 같아서 병원에 맡겨두고 왔는데 한번 먹어봤어? 바로 버렸어요. 여기에 뭐 담았던 거예요? 응? 버렸다고? 오늘 한 건데 설마 상했어? 형님, 반찬통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비 약한 척 괴롭히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애쓰고 땀까지 흘리며 반찬 대령했더니 추궁하듯 말을 하는 동서가 너무 황당했죠. 아이, 동서, 무슨 소리야. 뭘 괴롭힌다는 거야. 김치 담았던 통에 반찬 담으니까 이상한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저라면 새 반찬통 사서 줬을 것 같은데 형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거나 막 먹는 사람으로 보여요? 어머, 미안해. 그것도 김치 들어간 거라. 형님, 그리고 저 이런 싸구려로 만든 건 안 먹고 커서 먹을 줄도 모르고요. 입에도 안 맞아요. 앞으로 하더라도 형님이나 그냥 배 터지게 많이 드세요. 동서, 그렇다고 말을 왜 그렇게까지 해? 나도 그것까지 신경 못 쓴 건 미안한데 그래도 동서 준다고 한 건데 어머니 성의도 있잖아. 무슨 신경을 써요? 제가 모를 줄 알아요? 뭐라고? 대파, 양파, 버섯, 멸치, 김치. 이거 다 싸구려 자료인데 제가 뭐 장님이에요? 고작 해야 10,000원 정도 든 걸로
생색내세요, 불편하게. 이러니까 제가 싫다는 거예요. 식구끼리 나눠 먹자고 준 거잖아. 그리고 동서 눈엔 싸구려로 보일지 몰라도 불 앞에서 서서 종일 한 거야. 이게 보통 일인 줄 알아? 그러니까 누가 해달래요? 아, 저한테 기대하시는 거 있으세요? 무슨 기대를 해? 일한다고 형님 돈 보태주고 그럴 줄 아나 본데 저한테 기대하는 거 있으면 쳐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참, 내가 별소리를 다 듣겠다. 마음 써주고 이런 소리나 듣고. 나 동서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요, 제발 어머니 좀 부추기지 마세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뭘 부추겨? 둘이 모여서 반찬 만들고 지겹지도 않으세요? 조금 더 생산적인 일을 하시라고요. 그놈의 밥 타령 하지 마시고요. 한 번씩 아무 날도 아닌 날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왜 모여서 뭘 만들어 주냐고요. 저 나중에 이혼하면 이혼 사유에 형님 때문이라고 쓸 거예요. 거기에 왜 나를 끌어들여?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 어머니하고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사유죠. 그래. 못 낀 놈이 성낸다고 내가 애쓰고 반찬 해다 주고 이런 욕은 처음 들어보네. 본인 좀 여유롭게 산다고 사람 그렇게 깔보는 거 아니야. 동서한테 잘해주면 다 돈이나 타내려는 걸로 보지 마. 동서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보이나 본데 어머니랑 난 아니야. 저도 그날은 처음으로 동서에게 안 참고 할 말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는 참아 못하고 어머니께 돌려 이야기를 전했더니 전복이며 소고기 같은 좋은 재료로 음식을 하더라고요. 당장 어머니를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어머니 입장에선 아들이라도 잘 먹이고 싶을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러고 종일 고생한 시어머니를 보니 뭐라도 도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 하셨죠? 제가 전해주고 올게요. 병원 끝났겠네요. 그래 줄래? 고맙다. 안 그래도 온 삭신이 아파서. 빨리 주고 싶어서 너무 무리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 반찬을 들고 어제 통화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가 갈렸지만 병원에 던져주고 돌아오자는 생각으로 갔죠. 진료가 끝나서 그런지 간호사들도 없고 불도 꺼져 있더라고요. 계세요? 진료 끝나고도 항상 원장실에서 일을 더 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벌써 집으로 간 건가 싶은 생각에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다른 방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곳을 향해 걸었죠. 그런데 동서방이 아닌 다른 원장 방 앞에서 그 소리가 제대로 들리더군요. 그리고 남을 의식해서 블라인드까지 다 쳐놓은 상태였는데 남녀의 웃음소리가 너무 생생히 들려오더군요. 간지러워요. 하지 마요. 전화? 누구야? 남편? 있어. 식중이처럼 맨날 반찬해오는 여자. 순간 동서가 저를 표현하는 그 단어에 두 발이 그대로 멈춰서더군요. 집에 가정부 있었어? 그런 말 없었잖아. 가정부밖에 안 되는 여자한테 형님 한다니까. 그때 말한 그 형님? 본인이 할 짓 없어 그래. 어디 가서 대우를 받아 봤겠어? 집에 들어앉아 밥 비벼서 먹는 것밖에 안 하니까. 자꾸 반찬이나 해나르는 거지. 다른 걸 할 게 있겠어? 자기가 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100 정도 주고 그냥 끝낼까? 그럼 더 바랄걸? 없는 사람들은 끝도 없어. 자기는 나 비위 약한 거 알지? 내가 진료 보다가 모낭충 같은 거 보면 비유상에 죽을 것 같은데 그 여자가 그것보다 더 역해. 반찬통 만지기도 싫다니까. 계속 버렸어. 어머니고 그 여자고 진짜 미치겠다니까.
고생이다. 수준 안 맞는 사람 보는 것도 고통이야. 심지어 시어머니의 형님이야. 아, 소름 끼쳐. 이리 와, 안아줄게. 제 욕을 신랄하게 하는 동서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순간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갈까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지금 이 상황은 확실한 불륜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둘의 대화가 잘 들리는 바로 옆 원장실로 들어가 있었죠. 그래도 일부러 갈등 만드는 게 유리하잖아, 우리한텐. 그치. 그래서 그 여자 핑계가 제일 깔끔해. 괜한 문제 만들어 돈 뺏기지 말고 계속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행동해. 그래야 나중에 당신 남편도 받아들이지. 아, 그 인간은 내 말이라면 잘 들으니까. 그래도 당신 괴롭히게 한 건 갚아주고 나와야지. 내가 그 여자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이혼할 거야. 헤어질 때도 제대로 엿먹이고 와야지. 얼굴에 반찬이나 엎어주고 와버릴까? 마지막에. 좋다. 나도 그 얼굴 보러 가야겠네. 그 말을 들으니 저에게 자꾸 이혼 사유가 될 거라고 말했던 게 왜인지 알겠더군요. 사람 진심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함정까지 만드는 동서가 더는 가족이고 뭐고 그냥 인간 같지도 않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전 그날 일이 조만간 꼬리가 밟힐 거라고 생각하며 인고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주변에 이런 일 많이 봤지만 결국 불륜은 같이 사는 사람이 느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작은 변화도 달라졌으면 느낄 테니까요. 그래서 기회만 보고 있었죠. 저뿐 아니라 착하디 착한 시댁 식구들이 동서에게 당하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요. 한순간에 동서가 쌓은 명예와 아내로서의 자리, 가정, 모든 걸 깨부실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김장철이 돌아오자 어머니는 내심 동서까지 함께 모여 하고 싶은 눈치였죠. 김장은 온 식구가 모여서 하는 건데 이번엔 와야지. 한 번은 오겠지. 몇 년째 바쁘다고 건너뛰고 있어. 어쩐지 어머니 태도가 평소와 다르게 단호하더라고요. 전 괜히 마주치면 불편할 것도 같고 해서 동서 바쁠 것 같은데요. 이번엔 내가 연락해서 오라고 하마. 기본도 안 하려 해. 어떻게 된 애가. 어머니가 직접 얘기하시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애가 인사도 모르고. 내가 반찬을 몇 번을 해다 줘도 아무 말도 없어. 맛있게 먹었다곤 해야 할 것 아니야. 성민이 물어보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른다더라. 그러네요. 너한텐 고맙네, 잘 먹었네 소리는 하냐? 아니요, 바쁜가 보다 해요, 저도. 어머니랑 제가 만든 건 바로 쓰레기통으로 간다는 말이 당장 튀어나올 것 같았는데 애써 참으며 보고만 있었죠. 그리고 김장날이 되자 동서는 죽을 상을 하고 와서는 저 뭐부터 해요? 형님한테 뭐 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그대로 해. 죽어도 제 말은 듣고 따르기 싫었는지 주변만 서성이고 있더니 갑자기 어머니에게 저 오늘 2시까지만 하고 갈게요. 뭘 그렇게 또 바쁘게 가. 하루는 비우라고 했잖아. 바로 갈 시간부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전 불편하기도 하고 껴들기도 싫어서 묵묵하게 일만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반찬 얘기를 꺼내더군요. 집에서 밥 자주 못 먹는 건 안다만 그래도 나 딴엔 잘 먹으라고 해서 보내면 무슨 말은 있어야지. 성민인 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건 오해예요, 어머니. 뭐가 오해야? 형님이 반찬을 아무도 없는 병원에 놓고 가는 바람에 다음날 찾았더니 죄다 상해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반찬 때문에 다시 병원에 갈 수는 없었어요. 청산유수로 거짓말하는 걸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못 가? 거기가 뭐 천리말리 길도 아니고 코앞이잖아. 제가 집에서 일하느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무슨 말은 해줘야지. 네. 전 근데 어머니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지금이야 돈만 있으면 편하게 다 사먹는 시대라 해도 집에서 내 손으로 우리 자식 먹이려고 만든 건 달라. 큰애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 왔어도 이유식은 지 손으로 만들고 싶다면서 배운 거야. 그러자 동서는 저와의 비교가 기분이 나빴는지 얼굴색을 바꾸며 그야 형님은 주부니까 가능하죠. 어머니를 이겨먹을 듯 당차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니는 재료가 부족할 것 같다며 마트를 다녀오겠다고 나가는 바람에 어색한 분위기 속에 둘만 남게 됐습니다. 저는 동서가 그날 병원에서 깔깔대며 절 비웃던 그 목소리가 떠올라 한마디 섞는 것도 괴롭더라고요. 어머니가 나간 걸 확인하자마자 고무장갑을 벗어던지며 소파에 눕더군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김치를 얼마나 먹겠다고. 하마처럼 맨날 먹어도 밥 타령이야. 동서, 그거 혼잣말이야? 아니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형님한테 한 소리 맞아요. 이젠 조심하지도 않는구나, 내 앞에서. 아니, 이런 일은 최소한 저는 안 시켜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다달이 드리는 돈이 얼만데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나 몸으로 갚는 거지. 안 그래요? 긴 말 하기도 싫다. 어머니가 이런 일은 같이 하자고 하셨고 동서도 왔으면 좋게 하고 가. 이런 자리 잘 오지도 않는데 한 번이 어려워? 어려운 게 아니라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 상황이. 그러지 말고 와서 채소라도 다듬어. 어차피 2시에 가는 거면 양념 버무리는 것까지는 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것만이라도 해. 저한테 충고할 시간에 배추나 절이세요. 뭐가 어째, 동서?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세요, 무식하게. 동서는 제가 언성을 높여도 아랑곳 안 하고 누워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한계에 점점 다다르더군요. 순간 아주 동서 등짝이라도 한 대 쳐주고 싶을 정도였죠. 일어나서 똑바로 말해. 그건 초등학생인 우리네도 그렇게까지 버릇없이는 안 굴어. 지금 무식한 게 누구라고 생각해? 내가 당신 애라도 돼? 그럼 넌 뭐가 그렇게 잘나서 여기까지 와서 의사 대접을 받고 싶은 거야? 여기 오면 우리 똑같은 며느리야. 아니, 어이가 없네. 주부 나부랭이랑 의사하고 어디가 같아. 당신이야 이 일 당연히 주부니까. 다른 걸로 줄 게 없으니까 하는 거지만 난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어머니나 당신이나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이 안 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래, 넌 대체 누구야? 누구길래 이렇게 상전짓을 해? 그럼 알려줄게. 피라미드 알지? 피라미드 맨 밑에 층에 사는 게 너 같은 부류고 꼭대기 층에 서서 너 같은 것들 부리면서 사는 게 나야. 이걸 꼭 말해줘야 알겠니? 그러셔. 근데 내 눈엔 넌 그냥 불륜녀야. 뭐? 뭐라는 거야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려. 맨날 앉아서 처먹을 궁리만 하고 살더니 배는 게 없어졌네. 그래, 없다, 없어.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양념으로 쓰겠다며 버무려 놓은 새빨간 양념을 동서 머리에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빨간 고춧가루로 온몸이 젖은 동서 꼴을 봐도 그날 제가 들은 치욕이 개운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이거 용서하고 넘어갈 줄 알아? 내가 아는 변호사 판사가 몇인데 당신
내가 앉은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번에 말로 깨닫게 해줄 거야. 동서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품 안에 감춰놓은 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고, 무섭다. 해봐.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고. 쥐뿔도 없는 주제. 너 이러다가 네 자식들 인생까지 종치는 수가 있어. 내가 너만 건들 것 같아? 그럼 이거나 듣고 말할래? 그리고 저는 동서가 다른 원장과 불륜 행각을 저질렀을 때 옆방에서 녹음한 생생한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주었죠. 제 핸드폰에서 울려 나오는 그걸 듣더니 순간 사색이 되더라고요. 너 사람 시켰어? 내 뒤쫓고 다녔냐고? 아니, 그럴 시간 있으면 우리 애 밥 한 번 더 해줬지.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이거 어디서 났어? 당장 내놔? 그러니까 사람이 앞뒤가 좀 같아야지. 뒤에서는 어머니하고 내 욕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내 핑계로 이혼까지 할 작정이었어? 반찬만 버리는 쓰레기인 줄 알았더니 끝을 모르는구나 정말. 형님, 이거 우리 둘이 좋게 풀어요. 제발. 왜 아까처럼 누워서 떠들어 보시지? 아니, 같은 여자로서 이런 걸로 치사하게 사람 발목 잡고 싶어요? 우리 병원 7명이 같이 동업해서 하는데 이런 문제 생기면 안 돼요. 문 닫아야 한다고. 너는 끝까지 너만 생각하는구나. 제가 한심하게 쳐다보고 서 있자 동서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제 발밑에 무릎을 꿇더니 아니에요. 일단 사과부터 드릴게요. 죄송해요, 형님. 제가 그날은 감정이 너무 상해서 말이 심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저한테 원본 주시면 제가 심심치 않게 사과할게요. 형님, 애들 교육비랑 많이 들잖아요. 애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거 제가 돕는다고요. 충분히 살해할게요. 네? 동서는 참 재밌다. 나는 돈 욕심 없어. 그때도 말했지만 동서한테 바라는 것도 받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동서는 왜 자꾸 그걸 무기로 삼아? 그럼 형님이 필요한 거 말씀 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이미 늦었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먼저였어야지. 내가 이날 동서 말 듣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어머니는 어떻고? 대체 우리가 동서한테 뭘 잘못했어? 죄송해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아, 됐어. 뭐 피라미드 꼭대기 사는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해? 아까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해. 그게 동서답지. 어머닌 아무것도 모르고 종이에 서서 그거 만들어다 줬는데 여태 그런 사람 마음을 다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잖아. 그건 이런 말 한마디로 될 게 아니지. 이거 정말 형님이 직접 들은 거예요? 병원에 반찬 주러 갔다가 시시덕거리는 목소리 듣고 알았지. 그렇게 치밀하고 잘나신 의사 선생님께서 어쩌다 이런 실수를 하셨을까? 이혼 계획까지 모든 게 들통나버렸네. 그러니까 뭘 원하냐고요. 다 해준다잖아요. 말 좀 해보세요. 그러더니 검은 봉지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보니 실성한 듯한 얼굴로 어머니가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동서를 향해 돌진해왔죠. 감히 누구한테 큰 소리를 쳐? 뭐 잘했다고? 어머니 손에 잡히는 대파며 배추를 되는 대로 집어들고 동서를 때리기 시작했고 동서는 눈이 따가워 어쩔 줄 몰라 울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지 바닥을 벌벌 떨면서 기어다니더군요. 그렇게 도도하던 동서가 개가 된 것 마냥 기어다니며
어머니와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실수였어요, 정말. 이제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서방님께 전화를 걸더군요. 두말할 것도 없어. 당장 이혼해. 아마 동서의 불륜을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채고 견뎠을 아들을 생각하니 어머니도 마음이 저려오는 듯 했죠. 아들 속이 어땠을까 생각하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그래서 반찬 같은 것 아무렇지 않게 버린 것도 아들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동서는 우리 앞에서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그건 다 죽는 거예요, 정말. 그 의사들은 죄 없어요. 내 아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넌 병원 잃는 걱정만 또 하고 앉았어? 제발 인간답게 살아라. 그만큼 공부하고 부모가 애쓰고 키웠으면 사람처럼은 살아야지. 저 때문에 다 망하는 거라고요. 이러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게. 네? 동서 혼자 망하면 되지. 다른 의사들에게 피해 없는 방법 찾을 테니까 자기 걱정이면서 남 걱정해주는 척 적당히 할래? 참 눈 뜨고 보기 힘드네. 형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알려주세요. 난 충분히 많은 기회 줬다고 생각해. 내가 그날 이 일 알고 여태 참은 것도 마지막으로 동서가 달라지면 좀 모른 척 할까 했어. 그래, 동서 말대로 나도 같은 여자고 남편 있는 심정 아니까. 근데 동서는 끝까지 참 과간이더라. 내가 준 기회 다 까먹은 건 동서야. 그러니까 더는 없어. 그네야 나와라. 저거 여에 놀아나면 안 돼, 우리가. 그리고 어머니도 과감히 그 자리를 나와버리더라고요. 아무리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애원하고 눈물로 빌어도 이미 동서의 민낯을 다 봐버려서 여지가 없었죠. 게다가 서방님 상처까지 생각하니 더 넘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가족회의를 열게 됐고 서방님 뜻에 따라 우리도 결정을 따르기로 했죠. 누구보다 서방님 마음이 우선이니까요. 결혼 생활 내내 따뜻한 밥 한 번 먹어본 적 없었어요. 주말이면 그 남자랑 놀러 다니기 바빴고. 서방님은 어차피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과감히 제 녹음 파일까지 다 써서 싸워볼 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가 누누이 말하던 다른 의사에게 피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고려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미 두 인간 불륜을 짐작하고 있던 상황이었더라고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만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일에 집중도 너무 못하고 그래서 우리도 솔직히 고민 많았어요. 둘이 매일 붙어 있는데 환자도 안 받으려고 머리 쓰는 것도 보이고 쉬는 날은 꼭 맞춰 쉬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의사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동업계약 조건에 서로 명예실추로 사건 발생하면 위약금 무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처리하면 돼요. 걱정 마세요. 다른 분들께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제일 피해 보시는 분들이 가족일 텐데요. 변호사는 어떻게 좀 알아보셨어요? 제 동창 소개해드릴까요? 꽤 유능해요, 이 바닥에서는. 그렇게 원만한 방법을 찾아 이혼과 배우자 귀책 사유의 모든 증거를 모아 서방님을 도왔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다른 원장님이 동창분들 소개해줘서 한마음으로 가족과 지인들이 나서니 못할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동서는 불륜녀 낙인이 찍히고 의사 쪽에서도 일파만파 소문이 커져 다시 복귀하긴 어렵겠더라고요. 그동안 그 남자랑 시간을 보내느라 돈 한 푼도 안 모아놓고 펑펑 쓰고 다니는 바람에 이혼 후에 집 하나 얻는 것도 어려워진 모양이었죠. 그렇게 잘 나가는 의사 행세를 하더니 꼴 좋더라고요. 서방님 상처 생각하면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동서 없이 지내
요즘 어머니와 저도 속편하단 말을 많이 해요. 사람 하나 잘 들어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새삼 또 느낍니다. 그리고 혼자 된 서방님은 차라리 마음이 더 편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반찬 만들면서 우리 아이 남편 것보다도 서방님 걸 제일 신경 쓰고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가족이 큰 힘이 된다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다 큰일을 겪고 난 후라 그런지 시댁 식구들이 진짜 제 친정가족 못지않은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걸 얻었으니 그날 받은 상처도 금방 지워질 거라 믿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